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 그 진도를 조금씩 이제 소화하기 쉬운 분량만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 위도와 경도에 공부했었고, 이제 그 위도 간의 차이가 변이고, 그 경도 각 그 출발지와 도착 지점의 어떤 그 경도의 차이가 변경이다 이야기했는데, 어제 앞전 시간에는 이제 그 변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다가 말한 거죠. 일단은 뭐 본문 내용을 먼저 읽고 이게 어떤 뜻인지를 보자고요. 자, 변이라는 건 difference of latitude. 그리고 이렇게 small l 표시가 되어 있죠. 두 지점을 지나가는 거등권 사이의 좌우선상의 호다. 또 위도의 변화량이다. 또 계산 방법은 두 지점의 위도가 같은 부호이면 빼고 두 지점의 위도가 같은 다른 부호이면 더한다. 또 도착지의 위도가 출발지보다 북쪽이면 n을 붙이고 노스를 붙이고 남쪽이면 사우스를 붙인다. 그 여위도 코레치튜드라고 해서 어느 지점을 지나는 거등권과 그 사이 좌우선의 길이다. 근데 뭐 여위도는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되는데, 이 본문 내용이 뭔지를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은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지만 이거 그 구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 거등권을 이렇게 그어 나갈 때 이게 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이게 북이, 이건 남이, 역시 북이 남이다. 뭐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지점 사이에 거등권 사이 좌우선 상의 길이의 호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절개를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 각이 나온다 그랬죠. 이 호는 좌우선상의 호다. 이게 위도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변이라는 거는 여기가 출발지고 도착지가 있단 말입니다. 출발지가 도착지가 있는데,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 하면 노스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요 차이점, 이거 봤을 때 요 차이점이 변이라는 겁니다. 요 차이점이.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은 두 지점의 위도가 같은 부호이면 동명이면 뺀다. 이명이면 더한다. 이게 동명, 이명이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동명이 뭐고 이명이 뭐냐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출발 지점이 여기다 말이죠. 그럼 여기다. 그러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은 동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원래 이 동명, 이명은 나중에 천문학법에 들어가면은 그 전체가 지금 동명이냐, 이명이냐에 따라서 그 계산할 방법이 플러스하는 마이너스하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명이라는 거는 같은 북이면은 동명이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뭐냐, 뺀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위도고 이게 저위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35도대인데 여기는 20도 노스다. 그러면 15도 노스가 변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죠? 부를 붙이는 것도 우리가 북쪽으로 가 있을 때는 변이가 사실은 이 변이에 있어서 또 변경에 있어서 부호를 붙인다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굳이 변이에 대한 어떤 그 변경의 경도 차이에 대한 어떤 그거를 부호를 붙이자면 그렇다는 뜻인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동명이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같은 북반구에 있으면 동명이고, 또 적도를 기준으로 같은 남반구에 있으면 같은 동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큰 데서 작은 데를 뺀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기는 도착지는 북이 35도 지점이고 출발지는 북이 20도 지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15도가 변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도는 60분이 1도입니다. 나중에. 그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60분이 나오는데, 이 1도, 2도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1도가 60분이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지금 이 시간 이제 기억해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명이라는 이야기는, 자,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쪽의 위치는 북반구에 있는데 이 한쪽의 다른 위치는 뭐 출발지나 도착지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그건 이걸 두고 이명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그 북반구에 있을 때는 높은 위치에서 이 빼주는 게 당연한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다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양만큼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요 양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해주고 여기서 반씩 나눠서 더해주든지, 그게 이게 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착 위도와 출발 위도가 북쪽이면 그러니까 두 지점의 위도가 다른 부 이명이면 더한다는 개념이 왜 더하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야 된다는 거.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도 자, 예를 들어서 이 변경도 마찬가지. 두 지점의 경도 차이다 말이죠. 이 180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경이냐 서경이냐 되어 있을 때에 같은 여기 출발지가 여기인데 도착지가 여기다. 그러면은 같은 그거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여기가 뭐 한 130도 정도 되고 여기가 뭐 한 30도 정도 된다. 그러면 뭡니까? 뭐 100도 정도의 어떤 그 변경 차이가 나는 거죠. 빼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경일 때, 자, 여기 그 뭐 한 150도 되고, 여기 120도 웨스트다. 그럼 요 30도만큼 여기 변경이라는 이야기죠. 부호를 붙이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부호를 붙이는 것도 서쪽으로 재를 때는 서경, 웨스트 부호를 붙이고 동경을 이스트로 부호를 붙인다. 자, 근데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호를 붙이는 거는 뭐 별로 나중에 항북 계산에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그것만 기억만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변경이 뭔지, 경도, 위도가 뭘 말하는 건지, 또 그 양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가 변이라는 거, 또 경도는 이렇게 좌우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게 경도다 그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위도,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경도다. 그리고 양 지점의 이 경도 차이를 변경이라 그러고, 이 변경은 디퍼런스 롱이고, 이 위도 차이는 변이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하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항정선이 나오죠. 자, 항정선은 지구의 모든 좌우선과 같은 각으로 만나는 곡선이다. 선박이 일정한 침도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할 때 지구 표면에 그리는 항적이다. 또 세 번째, 적도 거등권 좌우선을 따라서 항해를 하면 같은 장소를 항해하게 되나 이외 침도를 항해를 하게 되면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며 점차 극으로 가까워집니다. 점장도 상에서는 직선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 항정선이라는 건 대끈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자 평면한 지도를 차트를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걸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우리가 항해를 한다고 칩시다. 코스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뭐 한 45도 코스 정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구로 옮겨 이게 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지점이 자. 양자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평면으로 했을 때 직선으로 표시되는데, 이렇게 원으로, 이게 계속 요곳으로 가다 보면 육지가 없이 간다 보면 이렇게 나선형을 해서 이 북극점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모든 좌우선과 같은 각으로 만난다. 이게 항정선이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제가 그래서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해도를 나중에 이제 해도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해도에는 보면은 이렇게 콤파스 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는 바깥에는 이제 진북이 나와 있고
진침도가 나와 있고 진방위가 나와 있고 안에는 자침방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진방위가 나와 있고 이게 이 컴퍼스 카드가 몇 군데가 이렇게 해도에는 한 4군데 내지 6군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코스가 45도다. 여기 45도로 갈 때 원을 구하면서 이렇게 북극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항정선은 모든 이 좌우선이 같은 각이라는 개념이 이겁니다. 자, 요 45도면 여기도 45도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이렇게 이 좌우선은 있을 만큼 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 45도라는 거예요. 또 여기도 45도단 말이죠. 45도다. 그 보면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자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삼각자를 팔로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열차라서.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은 마이크가 잘 안 들리더라도 먼저 이렇게 동작을 먼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금방 이 동작을 보셨다시피 이 뭘 의미하냐면은 좀 이렇게 좀 더 원활하게 매끄럽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컴파스 카드에 보면은 이 45도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쭉 선을 45도를 꺾게 되면은 이 45도 선이 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걸 수평이동이라 그러는데 이 전이라고도 하죠. 일단 우리가 45도 코스를 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삼각자를 가지고 이 45도 코스에 이 컴파스 카드 45도를 맞춥니다. 맞추어서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모든 이 항정선은 모든 좌우선이 45도라는 이야기는 뭐냐? 요즘 이 삼각자가 지금 이거는 일반 그 학용품 가게에서 파는 그냥 삼각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노우의 삼각자라 그래서 그럼 이 45도를 갖다 이 좌우선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 좌우선에 이렇게 컴파스 카드에 45도를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작은 삼각자를 보조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이노우의 삼각자가 나온 이유로는 뭐냐? 그럼 여기 보면 이 밑에 그 숫자 이게 전부 다 방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45도 재면 이 45도 선이 맞다는 겁니다.